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떨어서요. 오늘은 안 떨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떨리네요. 저는 황산교회 엄계숙 자매입니다. 네. 저한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셔서 예쁜 거고요. 네. 여기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지금 집에 몇 명이 있어요?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직장 다니는 넷째랑 다섯째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대학교 방학 중인 딸과 밑으로 딸 넷, 쭈루룩 해서 7명이 있어요. 네. 네. 반응이 네. 아직도 그렇게 많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빠져나갔네요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면은 많은 거죠. 네. 여기에 보니까 어제는 중학생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중학생 여기 있어요? 저기 있는 것 같다. 네. 중학생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고등학생 어머니. 네. 그러면 이제 뭐 출산 준비 중이시거나 갓 결혼하신 자매님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제 이야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60의 할머니예요. 네. 이야기거리 많아요. 네. 우리 현재님이 어제 이야기했죠. 저는 기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몇 년째 그 요만한 통 안에서 살고 있는 식용 달팽이가 있어요. 예, 걔는 제 손에서 커요. 제 주먹만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기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들을 주셨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는데 사실 제 성격상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시고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같이 주셔서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저희 아이들이 5남 8녀예요. 그리고 저 뒤에 남편이 있어요. 네, 남편 이야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할게요. 5남 아들 그 5명은 모두 군필자예요. 요즘 군대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들들도 많은데 최전방에서 다 여기 보니까 인제, 화천, 철원 뭐 이런 최전방에서 다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 군필자가 5명이나 저를 옆에서 보디가드 하고 있어요. 네, 든든하겠죠. 그리고 딸들은 하나만 있어도 좋다고 하는데 딸들이 8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그 딸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위로 딸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큰딸은 36살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제가 봤을 땐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저희 집에 주로 와서 많이 생활을 해요.
교회만 인덕원으로 가요. 생활은 저희 집에서 일주일 하고 주일에는 인덕원 가야 된다고 토요일에 올라가요. 예, 그것도 참 대견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멀지만 그래도 섬기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희는 대학생이 4명이에요. 뭐 1, 2, 3, 4학년 쭈루루 거의 항상 이렇게 꽉 채워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한 명이 졸업을 하면 또 한 명이 1학년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그 10째까지 이번에 대학을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셋만 남았어요. 다 키웠죠? 예. 제가 할머니가 됐으니 빨리빨리 키워야죠. 예. 현재 집에 그 아이들이 7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의 근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이제 몇 명만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중학생 왔다고 해서 저는 이제 자매 수양회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들이 많으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가 좀 다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3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말고 그 위에 올라간 아이들이 겪었던 사춘기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8째 라온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아까 찬양단들이 서청주 팀들이라서 제가 라온이 흉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라온이가 중학교 때 전교 회장까지 하고 참 열심히 했던 아이인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 저 수학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형편에 지금 수학 학원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수학 점수가 좀 낮아져도 너가 한 만큼 점수 나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학원은 너가 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하더니 또 몇 달 지났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수학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놀기 시작을 하죠. 잘 놀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좀 놀면서 사춘기를 많이 좀 치르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사춘기를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았어요. 거의 그냥 뭐 조용히 있는 정도 아니면 틱틱거리는 정도 이랬는데 얘는 뭐 학교에서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뭐 하면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사춘기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내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라온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세상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 너는 대학 가면 교회 안에서 모임의 친구들만 사귀어라. 학교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하고는 좀 멀리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라온이가 청주로 가서 서청주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사랑으로 많이 감싸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형제님 자매님들이 얼마나 라온이를 이렇게 챙겨주셨는지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청년들과 무엇을 했어요? 자기는 학교 친구가 없대요. 군에 갔다 왔더니 더더군다나 학교 친구가 없어서 혼밥을 할 정도로 혼자 밥 먹는 것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학교에는 친구가 없대요. 그러면서 모임 안에서 성장을 해 가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춘기를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새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이 괜히 중2병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언니랑도 좀 틱틱거리고 엄마한테도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2병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느꼈어요. 13명을 길러봐서 이거 분명해요. 네. 지금 그러면서 막내 온세미까지 올해 중학교 3학년 올라갔어요. 그러니 작년에 중2병을 치렀겠죠. 네. 치렀는데 그 과정이 참, 저희가 우리 아이들은 그 위에서부터 쭉 해서 미술 쪽으로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는 재능을 그쪽으로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미술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의 다가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디자인 쪽을 했어요. 시각 디자인 쪽, 산업 디자인 쪽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9째 뜰에는 음악 쪽으로 갔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막내 온세미는 굉장히 몸이 유연해요. 얼마나 유연한지 그냥 이렇게 뒤로 넘기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나 유연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현재님이 얘는 태권도를 시키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권도를 시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체대를 가도 교사 쪽이면 모를까 여자아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체대 특성상 뭔가 과격할 수도 있고, 상대하는 아이들이 상대방이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성격적으로도 여성스럽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자매다운 자매를 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현재님을 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렸는데, 어느 날 저 몰래 온세미를 데리고 태권도장에 간 거예요. 갔더니 관장님이 보시고 얘는 태권도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바로 오자마자 저까지 끌고 가서 태권도장을 갔는데, 관장님이 한번 시범을 보시더니 이제까지 태권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정도 유연성과 이런 그 타고난 어떤 체질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는 태권도 선수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얘를 그 관장님은 선산에 작은 데 있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그 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태권도장을 보내라고, 그래서 온세미를 데리고 그 태권도장을 갔더니 완전히 이제 선수로 얘는 선수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에게는 그러면 체육 쪽에 재능을 주셨나?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하자. 선수로다가 입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 시작할 때부터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온쌤이 너는 중학교 2학년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많다. 그 속에서 너가 이성교제나 아니면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거나 영적인 부분에서 너가 좀 삐딱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즉시로 태권도는 끊을 거다. 너가 이거는 나중에 국가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엄마는 과감하게 끊을 거다. 그거는 알아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태권도를 보내는데 8개월을 다녔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저희는 거실에서 다 같이 자요. 10몇 명이 그냥 같이 자거든요. 근데 저쪽 방에도 갔다가 화장실에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폰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데 카톡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냥 뭐 한 명과 이성교제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남학생 모두 그냥 이렇게 태권도 어느 태권도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그냥 뭐 답변해주고 이러면서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그래서 한 번 경고를 했어요. 엄마가 다시 한번 너가 이런 모습이 보이면 태권도는 그냥 끝날 거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학교에서 오는데 저희 열째가 아이들이 많아서 좋은 점이 이런 것도 있어요. 열째가 엄마 근데 온쌤이 애들이랑 그 카톡하고 그러는 거 끄는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페이스북 메시지에 저는 그거는 또 검색을 안 했었거든요. 거기에 주고받는 대화가 별로 안 좋더래요. 온쌤이는 크크 뭐 이런 거 보내지만 상대방이 보내는 그 내용들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우연히 봤대요. 엄마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교에 데리러 가서 오면서 바로 온쌤이 폰 줘봐. 그랬더니 왜요? 그러면서 막 이제 지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줘 그냥. 가지고 받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페북 메시지 또 인스타에도 무슨 그게 있나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저희 또 아홉째 뜰애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다 검색을 해줘서 봤어요. 봤더니 안 되겠다. 태권도는 이 길로 끊자. 해가지고 꿈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꿈꾸던 그 꿈을 접기로 했어요. 관장님한테는 가정에 사정이 생겨서 그냥 끊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끊었는데 온쌤이한테는 충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 태권도를 하면 아이가 정말 활기가 있었어요. 근데 밤새 이제 카톡을 하다 보니까 그 집회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났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폰을 이제 엄마가 압수해가지고 한 15일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온쌤이도 점점 더 활기 있게 웃음이 생겼고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12째 그 위에 막내 위에 12째 가온이가 전교 1등, 2등을 해요.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하나님 다 그림 잘 그리는 애들만 주셨어요. 체육도 잘해요. 근데 얘 체능 말고 좀 공부 좀 잘하는 아이를 주시지. 그런 투덜거림이 있었는데 12째는 학원도 한 번 못 가봤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현일중학교라고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저희는 루아니네가 와 있기 때문에 더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아무 데나 앉아서 그냥 애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빛나도 그랬어요. 큰 딸도. 그러더니 전교 1등을 해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한 시험에서. 그러는 가온이가 온쌤이를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근데 그 가온이가 온쌤이를 무시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가온이 진짜 태권도 끊으실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지. 그랬더니 엄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그 고등학교 문제집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중학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문제집을 사달래요. 그러더니 수학을 푸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중학교 거는 자기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니까 쉬웠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거를 접하니까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저도 어려운데 원쌤이가 공부로다가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엄마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원쌤이 태권도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좋아하잖아요. 태권도 시켜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시켜야 될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위에 11째 우리 나은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자기는 체육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중학교 때 킴볼 그 선수 주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데 키가 158?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운동은 좋아하지만 어려서부터 뭔가 태권도를 했거나 특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특기생으로 체육 쪽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이제 고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온쌤이는 체형도 받쳐주고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특기도 있잖아요. 온쌤이 태권도 시켜주시면 안 돼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온쌤이에게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안 보냈어요. 온쌤이한테 온쌤이 언니들이 너에게 이런 너를 향해서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엄마는 너가 태권도를 이제 다시 가면 또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사춘기라는 거는 요걸 지나면 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거다.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엄마는 너가 자매다운 모습으로 자매답게 커주길 바란다. 그래서 태권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에게 정말 그 재능을 주셨다면 취미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쌤이가 그래도 보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엄마 알았어요. 웃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즘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여보 폰 좀 고쳐오세요. 폰 여기 액정이 다 깨졌는데 그걸 들고 그 카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고쳐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서 자 언니들 관리해줘라 그러고는 왔어요. 이렇게 사춘기를 겪었는데 저는 온세미를 믿어요. 라온이도 그랬고 아이들이 어떤 그런 과정에 사춘기도 겪을 수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슬럼프를 겪을 수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어려운 늪에 빠질 수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의 일상을 저의 일상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6시에 일어나서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제가 낮잠을 못 자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오면 제 일상이 너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6시에 아예 기상을 해서 이제 교회가 바로 저희 집 옆이었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전을 해서 조금 멀어졌어요. 한 100발짝 걸어가면 있어요. 네.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현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잠깐 교제 나누고 그러고 오는데
요즘은 저 혼자 가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아무튼 기도하고 와서 오면 저희는 아침을 먹는 아이가 있고 안 먹는 아이가 있는데 거의 안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준비를 안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들 먹고, 그리고는 씻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오면 같이 큐티를 해요. 아이들과 함께 다 모여서 큐티를 하고, 큐티를 할 때는 그 매일 성경 있죠. 매일 성경을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임에서 나온 게 있어도 그냥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돌아가면서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같이 또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그 다음 날은 이제 순서대로 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저희는 하루에 감사는 꼭 한 가지씩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적도 있지만 감사가 없는 날은 없어요. 어떤 거든 없는 날 애들이 뭐가 있지 하면은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니 하고, 뭐 그거를 위해서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럼 그 날씨를 위해서도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희 형제님 이제 뭐 말씀 잠깐 하시거나, 우리 형제님이 안 계실 때는 제가 하거나, 또 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딸이나 아들이 그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끊기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끊겼을 때에 그냥 포기하고 어제도 못했는데 뭐 이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시도하다가 안 되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 형제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여기 형제님들 계시지만 자매님들 형제님 믿지 마세요. 이거 형제님들 매일 아침 아이들 불러서 큐티하는 거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밖으로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못 들어오시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님께 이거를 맡겼다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 형제님은 워낙에 또 이렇게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무조건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딴 데 계셔도 아이들 항상 이렇게 같이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제까지 계속 유지가 됐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제가 아침에 운행을 하거든요. 아침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거를 3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한 군데 가시고 제가 2번을 다녀와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4시쯤, 한 3시 반 넘어서 중학생들이 와요. 그럼 걔네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되고, 또 6시가 되면 아들이 퇴근해서 아들을 데려와야 되고, 또 6시 반이나 7시쯤 되면 모아가 또 퇴근하고 와서 걔를 데리러 또 다녀와야 되고, 10시에 고등학생이 끝나면 한 10시 반쯤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하루에 보통 운행을 7번 이상을 해요.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정말 10번 넘어가는 거는 기본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시간을 운행에 많이 뺏겨요. 제 시간을 사실은. 그런 이제 일상 가운데서 그 밤에 마지막으로 오는 아이들이 보통 10시 40분에 와요. 그러면 10시 40분에 온 아이들 뭐 잠깐 씻고 먹고 그러고 나면 거의 11시, 지금은 방학이라 한 10시에서 10시 반쯤이면 시작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학기 중에는 저희가 11시 넘어서 아이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외지에 있는 아이들을 전화를 해요. 아이들이 폰이 다 있으니까
뭐 드리는 바르니한테, 모아는 이드니한테, 또 떼레는 라오니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자, 성경 1년 1독하기 하고서 돌아가면서 5절씩 읽어요. 그러면 1년 1독을 하려면 3장에서 4장은 꼭 읽어줘야 되잖아요, 매일.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이때 기도할 때는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루에 한 명 하는데, 이때는 자유롭게 자기가 그날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기도를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방에 자러 갔는데, 드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 넘어서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머니 성경 읽기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그래, 지금 하자. 그래가지고 10시 40분에 주무시는데, 이거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날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8, 29, 30 뭐 이때쯤이었는데, 거기에서 모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야곱은 왜 이렇게 무분별해요? 야곱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정말 이렇게 잘 관리를 못했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그랬어요? 자기는 그게 좀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만 그러한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또 축복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야곱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존 크리아년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도, 선진들도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교제가, 아이들과 나눴던 그 교제가 또 이쪽에서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어제는 드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아서 나중에 했더니, 어머니 저희 벌써 다 읽고 이제 교제 나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까먹었어요. 드리가 했던 이야기가 참 좋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 방에 박호숙 자매님이랑 또 같이 계셨던 자매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저도 영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데, 또 아이들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만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상 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제가 다 드리지 못했던 영광을,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지 못했던 그 의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주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몇 시 시작했는지 까먹었어요. 일단 좀 할게요. 티타임 없어도 괜찮으시죠? 네, 조금만 남겨드릴게요. 저희 황산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네, 예배당이 예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순수한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리 단위의 시골 교회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바이올린 연주하셨던 김은숙 자매님이 황산교회 자매님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희 교회를 생각을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훈육하고 양육하는 방법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처럼 자라줄까 교회가?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처럼 돌아오고 엄마를 안아주고 이러는 거가 아니에요. 그들은 상처받고 떠나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늘 정말 만지다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유리 그릇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손 드시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이 책을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자매님,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근데 왜 남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도 남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남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형제님, 김철희 형제님, 저한테도 어제 김영진 형제님께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건지 아시죠? 아내가 청각장애이신데 우리 형제님이 청각장애 5급인가요? 네, 아주 엄청나게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네, 기차도 좀 할인받고 그래요. 네, 한번 질문해 주세요. 뭐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거. 네,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형제님이 청각장애라서 좋은 점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우리 형제님 계신 데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 형제님이 좀 못 들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평상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만 작게 얘기하면 돼요. 얘들아 있잖아. 오늘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속상하게 했는지 아니? 이러면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우리 형제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거가 장점이고요. 단점은 어제 김영진 형제님 말씀하실 때 제가 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귓속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서 때로는 성도들이 있어서 때로는 어디 뭐 대중들 있는 그런 틈에 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또 이런 때 뭔가 좀 귓속말로 소곤소곤 하고 싶어도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특히 죄송합니다. 잠자리에서 이 정도로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김영진 형제님 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저는 형제님의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거예요. 저는 형제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해 주시고 이렇게 감싸 주시는 그런 자매가 못 돼요. 저는 우리 형제님을 좀 무시 아닌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못 들으면 들으려고 애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관심을 갖고
무슨 얘기냐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은 너무 낙천적이어서 그 낙천적인 게 저를 힘들게 한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어제도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우리 형제님처럼 그렇게 웃기게 못하는데 예, 저는 그것만 봐도 낙천적이지는 못해서 우리 형제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보 제발 여기선 조금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말을 안 들어요. 제 이야기를 또 고집은 있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무시라기보다는 그냥 통과시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매님은 이렇게 좀 입을 쓰고 계신다고 그러셨지만 우리 형제님은 차라리 그러면 여보 내가 미안해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그냥 꾹꾹 눌러져 있는 게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면 다툼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큰딸 빛나가 그 다툼을 봤어요. 있잖아 글쎄 너네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은 아니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툼이 되어서 애들 앞에서 다툼을 했는데 그 우리 빛나가 그걸 보고 서울에 올라가서 책을 한 권 보냈어요. 책을 한 권이 아니라 2권을 보냈어요. 엄마 제가 지금 책을 두 권을 보냈어요. 근데 똑같은 책이에요. 한 권은 아빠한테, 한 권은 엄마한테 보낸 거니까 그거 꼭 따로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똑같은 책을 2권을 보내. 한 권 보내면 한 명 읽고 또 읽으면 되지. 아니에요 엄마. 각자 가지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교훈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시집도 못 간 주제에 엄마 아빠를 훈계하려고 하다니 좀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왔어요. 제가 시간이 좀 많았으면 그 책을 다 읽고 왔으면 좋은데 다 읽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생겨서 그래서 처음만 봤거든요. 그 책 제목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 책을 빛나가 여기 저 뒤에 앉아 계신 장세열 형제님이 이 책을 어떤 선본 형제랑 보라고 근데 그 형제랑 안 됐지만 아무튼 처음 봤을 때 교제하라고 권했던 책이었었대요. 근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엄마랑 아빠가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보냈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뒤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선전을 해서 근데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이 책을 꼭 사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뒀는데요.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할머니라서 안경을 안 끼면 여기 보면 부부관계의 악순환 해가지고 부부관계의 악순환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디가 시작도 없어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데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녀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선생님은 저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디나 데리고 가려고 하고
또 어디 가서 막 이리 와보라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저에게 통하는 사랑이 아니어서 네, 조금 저도 중고차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랑을 받은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존경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는 정말 우리 형제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참 존경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서부터 시작해서 저랑 다를 뿐이지 얼마나 좋은 성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막 남에게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자기 것으로 저는 가만히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형제는 그 지식조차도 다 넘겨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가 이번에 오셔서 혹시 소금물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네. 뭐 소금물이겠어요. 아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옆 테이블에서 오줌요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저랑 안 맞는 게 참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참 대단하다. 자기 건강뿐만이 아니라 남의 건강도 꼭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아, 참 이럴 때 좀 안아줘야 되는데.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1월 27일에 그 간암 수술을 할 거예요.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오기 전에 MRI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암이 생겼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라서 2cm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시술로 해서 간단하게 제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간경화를 오래 알아왔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간암에 걸렸어도 10년, 20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리고 걸리지 않았어도 뭐 몇 년 만에 정말 주님 나라 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잘 주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선진들이 감사합니다. 선진들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참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튼 그 마음 아픈 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그 책에서 빛나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책 다 보셨어요? 그래서 빛나야 책이 너무 좋더라. 근데 엄마가 아직 못 봤어. 왜냐면 이 책을 받고 나서 저희 형제 간 문제 때문에 부산 해운대 백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했고 그리고 또 그 예약을 잡는 과정에서 신경 쓸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와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 책은 차마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래도 결론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빛나가 전화 왔을 때 엄마 결론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악순환을 풀으려면 누군가가 먼저 사랑이든 존경이든 해야 될 것 같더라. 그랬더니 맞아요. 엄마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을 이기려고 먼저 성숙해야지 싶어서 제가 먼저 존경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누군가가 사랑이든 존경이든 하게 되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되는 선순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을 끌어낸다.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을 끌어낸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상을 받는 선순환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과 관계없이 베풀어지고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과 관계없이 베풀어진다. 이런 결론을 보면서 제가 존경할 수 없겠더라고요. 존경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정말 제가 우리 선생님 가난에 걸려서야 터득한 이 방법을 미리 알게 되셨으니까 사랑하시고 존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다 못했어요. 시간은 다 됐고요. 제가 저희 형제님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지금 기도해 주실 분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네, 이거 전화번호는요, 제일 먼저 전화 주신 분에게 4304 손 들어보세요. 자매님이세요? 자매님,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네, 전화 잠깐 나와주세요. 여기 사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가진 것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